조용히 해. 들릴라. 정우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입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귀를 기울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빨리 해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전세살이야. 그러게. 어머님이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텐데. 요양원 보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잖아.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간의 배신과 용기에 대한 실화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비춥니다. 박순자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액자를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병수가 간 지 벌써 2년이네. 그 사람 없으니까 집이 조용하긴 한데 허전하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들리던 기침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심지어 투덜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립습니다. 순자는 액자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는 마당으로 나갑니다. 늦가을 바람이 살짝 차갑지만 햇살은 따뜻합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화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물을 줍니다. 장미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국화는 아직 싱싱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작은 일상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어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줍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그럭저럭 지내요. 정우가 가끔 와서 안부 물어보고 가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겠어.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전부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우와 진영이 자주 찾아와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장보기를 도와주고 때로는 집안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널며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남편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 나이 되면 건강이 제일이지. 몸만 건강하면 다 괜찮아. 이웃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며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 위로가 됩니다. 오후 4시쯤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에이, 드라마는 너무 과장되게 만드네. 현실에서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드라마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진영을 떠올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진영은 착한 아이입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병원에 자주 와주었고 장례식 때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2개,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뒤이어 며느리 진영의 목소리도 따라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텔레비전을 끄고 거실로 나갑니다.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영도 상냥한 표정으로 손에 장보기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낍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고맙다. 요즘 혼자 먹기가 영 그래서.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진영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우의 표정을 살펴보았지만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정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째? 그냥 그래요, 엄마. 바쁘긴 한데. 뭐 견딜만해요. 정우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예전엔 회사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진영이 부엌에서 요리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남편이 쓰던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을 그리워하던 순간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오려던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진명에 아직도 어머님 이름이지? 어떻게 쫓아내지?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소리였지만 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무의식 중에 입을 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 들릴라. 정우의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입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귀를 기울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빨리 해야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전세살이야? 그러게. 어머님이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텐데. 요양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 치매 걸렸다고 하면 되잖아.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립니다. 남편의 안경을 꽉 쥐고 눈물을 참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진영이 만든 음식은 맛있어 보였지만 순자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우와 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진영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네, 어머님. 입맛 없으시면 안 되는데.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우와 진영이 집을 나간 후에도 그들의 말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병수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우가 그럴 리 없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들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정우와 진영의 대화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병수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우를 잘못 키운 걸까? 순자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닦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어젯밤 들은 말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9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어 죽 한 그릇만 끓여 먹었지만 그마저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스푼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냅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남편이 쓰던 시계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직도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정우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을 보며 순자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정우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어린 정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서 좋아하는 모습,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든 모습들이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정우가 변했을까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평소에 없던 봉투 하나가 서랍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 같아 보였고 순자는 이런 봉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병수가 넣어둔 건가? 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봅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알고 있던 남편의 유언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펼쳐 내용을 읽어봅니다. 이게 뭐야? 유언장? 이건 병수 글씨가 아니야? 유언장에는 집과 모든 재산을 정우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글씨체가 남편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붓글씨를 써왔는데 이 유언장은 볼펜으로 씌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장도 평소 남편이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남편의 도장은 모서리가 닳아서 흐릿했는데 이 도장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건 날 쫓아내려는 유언장이잖아. 진영이, 내 짓이냐? 순자는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봅니다.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누워있던 상황이었죠. 이런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나서 유언장을 구겨버리려다가 멈춥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법무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았지만 간신히 근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순자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정우와 진영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와 이 가짜 유언장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급한 일이라서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지도 못한 채 순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검은색 정장이 몸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한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법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자는 가져온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유언장의 도장이 최신 것 같은데요. 최신이라니요? 도장을 새로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너무 새 것 같아요. 언제 작성된 것이라고 하셨죠? 2년 전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유언장,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제 확실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진영아. 내 집을 빼앗을 생각이었지. 법무사는 순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범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법무사와 더 상담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순자는 가짜 유언장을 복사해 두기로 했습니다. 근처 문구점에서 복사를 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했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병수야,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을 지켜야겠어.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젯밤 법무사와의 상담 후 마음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는 어제 복사해둔 가짜 유언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영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글씨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진영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쓰던 서재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유언장은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었고 도장도 오래 사용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반면 가짜 유언장은 볼펜으로 대충 써놓았고 도장도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뻔한 가짜를 만들어 놓고 날 바보로 보았구나. 오전 10시쯤 순자는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제 약속한 법무사와 추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는 한적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어젯밤에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유언장의 도장이 최신입니다. 그리고 작성 시점과 맞지 않아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요. 며느리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추궁하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법무사의 조언을 들으며 순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진영아. 내 집을 빼앗을 생각이었지. 오후 1시쯤 순자는 진영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번에 받은 생일 카드를 찾아보았습니다. 진영이 직접 쓴 글씨와 가짜 유언장의 글씨를 비교해 보니 비슷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와 어를 쓰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정우와 진영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짜 유언장 복사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3시 반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와 진영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우의 인사가 어제보다 어색했습니다. 진영도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진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순자의 진지한 표정에 정우와 진영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진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어머님. 잘 지내요. 그래, 별일 없고. 순자의 질문에 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진영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서랍, 왜 열었니? 순자가 갑자기 물어보자 진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안 건드렸어요.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럼 이건 뭐지? 순자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 복사본을 올려놓았습니다.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가 만든 가짜 유언장이야. 순자의 말에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영을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진영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설명해봐. 이게 뭐야? 저는. 진영은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순자의 질문에 진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2년 동안 나한테 잘해준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진영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진영이가 만든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봐. 이 글씨가 너 아버지 글씨 같니? 정우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도장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니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 날짜 기억나니? 너 아버지가 이때 의식이 있었니? 정우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는 순자는 정우의 반응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이제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우리 집을 노렸니? 진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집이 필요해서 남의 집을 빼앗으려 했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진영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집을 지켜내겠어.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날 밤 박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영의 당황한 표정, 정우의 충격받은 모습,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까지.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새벽 5시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해.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녹음기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정말 작게 들리지 않게 녹음이 되나요? 네, 전혀 들리지 않아요. 주머니에 넣어두시면 완벽해요. 순자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사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진영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시 반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정우와 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로 다시 왔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조용히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앉아라. 어제 이야기 계속해보자. 거실에 앉은 세 사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어제 그 유언장. 정말 가짜인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짜지. 너 아버지가 그때 의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그것뿐이니?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나이도 있고 정리할 때 됐잖아요. 진영의 말에 순자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정리하자. 법대로요? 진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 조심해서 해라. 녹음 중이다. 순자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자 진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내가 한 말 다 기록해 두려고. 증거로 쓸 거야. 정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녹음은 좀. 왜? 떳떳하면 녹음해도 상관없잖니? 순자의 말에 정우와 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전세금 마련하려면. 그래서 남의 집을 뺏으려고 했다고? 뺏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정우 몫이잖아요. 나중이 언제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만들었니? 그건.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진영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니, 반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년 전부터? 그때부터 나를 속인 거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니?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전세금도 올랐고,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무슨 아이? 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어머님.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이 키우려면 집이 필요해서 집이 필요하면 돈을 벌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지. 왜 남의 집을 노려?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엄마, 녹음기 끄세요.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내 아내가 가짜 유언장 만든 게 너무한 거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진 걸 어떻게 돌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서 웃던 모습,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모습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자와 진영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다른 가짜 서류는 없지? 없어요. 유언장만.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님. 순자는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날 저녁 정우와 진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서 오늘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박순자는 녹음 내용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진영의 고백, 정우의 변명, 그리고 자신의 분노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영이 너무 쉽게 인정한 것 같았고 다른 숨겨진 것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가짜 유언장에만 집중했지만 혹시 다른 것들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순자는 책장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친필로 쓰인 진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수야, 이게 진짜 너 유언이구나. 전 재산을 나에게. 진짜 유언장의 내용은 가짜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순자에게 물려주고 정우에게는 도움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대한 경고의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집 다 내 거다. 정우는 도와만 줘. 진영이는 조심해. 그 아이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 남편도 진영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때 이 녹음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순자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당당하게 살아. 녹음이 끝나자 순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진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혼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여기 있어. 정우는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 일로 밤새 생각해봤어요. 그래. 뭘 생각했는데? 순자는 USB를 빼고 진짜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 그걸로 끝이야? 정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해봐.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 진영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야기 중이야. 빨리 정리해. 이 상황이 길어지면 안 좋아. 순자는 진영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네, 엄마. 그거 제대로 된 유언장이지? 순자가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자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야.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순자는 USB를 다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남편의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그 집 다 내 거다. 정우는 도와만 줘. 진영이는 조심해. 정우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진영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진영이가 뭘 노리는지 말이야.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니? 아니면 모른 척한 거니?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진영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럼 알고 있었던 거네. 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정우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우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는 어느 편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진영이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거냐는 말이야. 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야. 진영이는 나를 내쫓으려 했어.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니? 정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영이도 제 아내고 아이도 있고. 순자는 정우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됐어.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정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진영이가 중요하고 뱃속 아이가 중요하고 나는 그냥 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진영이가 가짜 유언장 만든 걸 어떻게 할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수야,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내가 잘 살아볼게. 순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순자는 남편의 유언장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도 진영을 의심했고 정우도 결국 아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의식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 순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전 9시 순자는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 그리고 가짜 유언장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네요. 법무사는 진짜 유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모든 재산이 어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책임인가요? 유언장 위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순자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법대로 한다. 이 집, 병수와 내 인생이니까. 법무사는 순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정우와 진영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과연 3시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우한테 들었는데 진짜 유언장이 있다고요? 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있어. 너 남편 아버지가 직접 쓴 거야. 그럼 제가 만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짜지. 그리고 너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해. 진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법적 책임이요? 유언장 위조는 범죄야. 알고 있었지?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진영이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고 했으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영의 말에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좋다고? 그럼 내가 가봐. 어머님, 왜? 화나?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영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정우는 제 남편이고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법원에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갈 거야. 오늘 이미 서류 제출했어. 진영과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부터는 법대로 처리한다. 진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순자는 진영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요즘 자꾸 헛소리 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될 거예요. 정우도 진영의 말에 놀랐습니다. 진영아, 그건 너무해. 왜요? 어머님이 먼저 법정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진영의 진짜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우리랑 평화롭게 살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지. 순자는 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 너 같은 년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아.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진영이 일어서며 협박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순자의 큰 소리에 정우와 진영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순자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앞에서 순자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정우는 혼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많이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진영이 말에 휘둘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편에 서고 싶어요. 순자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진영이랑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정말 내 편이라면 증명해봐. 어떻게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 진영이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정우는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해.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수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집을 지켜낼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대로 끝내자. 순자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짜 유언장, 남편의 녹음 파일, 가짜 유언장, 그리고 진영과의 대화 녹음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도 함께 넣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함께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병수야, 오늘 함께 가자. 우리 집 지키러 가는 거야. 법원에 도착하니 정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정우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이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너 혼자 왔니? 네, 진영이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순자는 진영이 법정에 나오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엄마.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너 많이 고민했구나. 네. 밤새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판사와 검사, 그리고 진영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사건의 관계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위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것이 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필적이 매우 정성스럽게 쓰여 있군요. 붓글씨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고인은 평생 붓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입니다. 남편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순자야, 그 집 다 내 거다. 정우는 도와만 줘. 진영이는 조심해.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우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고가 위조한 가짜 유언장입니다. 가짜 유언장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두 유언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필체가 다르군요. 필적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짜 유언장은 고인의 필적이 맞고 가짜 유언장은 피고 진영 씨의 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는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진영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좋지 않아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임신이 법정 출석을 면제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진영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정우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정우가 어떤 증언을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유 원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대답에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몇 달 전부터. 아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서랍을 뒤지는 걸 봤고 도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집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당장 살 곳이 필요했고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막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판사는 정우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증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녹음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말입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2년 동안 며느리를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면서 말입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남겨준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판사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변론하시겠습니까? 진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임신 중인 젊은 여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진영을 감싸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실을 인정합니다. 박순자 씨에게 전 재산 상속이 확정됩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 진영 씨는 유언장 위조죄로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진영이와는 다르게 살아야 해. 알겠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정리야. 순자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진영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의 집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집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원 가꾸기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화초들을 다시 돌보며 새로운 꽃들도 심었습니다. 병수야, 봄이 왔어. 우리 집에도 다시 생기가 돌고 있어. 남편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우야, 들어와. 몇 주 만에 만나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진솔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정우가 건넨 꽃다발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순자는 꽃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앉아라.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진영이는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는 건강하고 네, 다행히 건강해요. 다음 달이면 태어날 예정이에요. 순자는 손자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아버지한테도 죄송해요. 정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번 주말엔 나들이 같이 가요, 엄마. 정우의 제안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나들이?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아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정우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 순자와 정우는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모자는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엄마, 여기 벤치에 앉으실래요? 그래, 좀 쉬자.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죠? 그래, 너 아버지랑 셋이서 자주 왔지. 내가 연 날리는 걸 좋아해서. 기억나요? 아버지가 연 날리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자는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정우야, 앞으로는 어떻게 살 생각이니? 열심히 살 거예요. 아이도 잘 키우고 진영이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죠. 진영이는 정말 반성하고 있니?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답변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정우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진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고 있는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영은 순자를 보고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죄송합니다. 정말. 진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영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살아라.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한테는 잘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영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병수야,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내가 잘 살아볼게. 순자는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리고 가끔 정우와의 만남까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손자 보러 오실래요? 그래, 갈게. 병원에서 만난 갓난아기는 정말 작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희망할 희, 밝을 명. 희명이는 어때? 좋아요. 희명이. 박희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조용한 집 안에서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이 시간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순자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박순자의 당당한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가짜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자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익명으로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